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용입니다.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9일은 제577돌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곧 오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또한 세종어제 서문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기한을 거쳐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지요. 이러한 한글의 창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췄던 불편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입니다.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시가 분명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위민, 즉 백성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몰라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만든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합하여 한 단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머니와 아들이 합해져야 온전한 글이 됩니다. 그리고 모음을 보면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음은 소리나는 모양, 즉 목구멍 모양, 혀의 놀림, 그리고 입술의 모양, 소리날 때 이의 움직임 등등의 모습을 따서 만든 문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는 우리 원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평화 본질주의와 비핵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뒤 김일성은 남북평화회담 직후 당 간부들에게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우리에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겉으로 평화회담에 임하면서 속으로 남조선 해방을 말하는 위장평화의 무서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평화에 대한 위장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의 철학이 애당초 평화를 파괴하고 증오만 증폭시키는 유물론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물질적 가치, 형상적 가치에서는 어떤 평화의 개념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 핵협상은 4단계에서 1단계 그 비핵화와 2단계 비핵화의 문턱만 넘나들다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당면하게 되었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단거리 핵이라 상관없다는 등 헛소리를 하다가 임기를 끝냈습니다. 핵무기와 그 운만 수단인 대륙간 탄도탄은 가깝게는 외교정책, 멀게는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냥 전쟁무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대북 핵정책에 있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남한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편은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과 한미일의 동맹관계도 방어에 큰 힘이 되고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6, 2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해서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음을 밝히면서 1년 전 법령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법제화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의 튼튼한 힘과 경제를 갖추며 정신적인 면에서 더욱 견고한 경천애인 사상과 경로효친 사상을 또한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경로효친 사상을 악량하고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켜온 원로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켜온 원로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지요.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 등으로 노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이다 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노년의 삶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확실한 이유입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가해자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영계와 육계가 지금까지 갈라졌던 것을 메워서 아들, 딸로부터 3대를 중심 삼고 영계와 지상을 동원해 축복 혜택권 내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종교는 가정이 안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안착하면 종교라는 이름 자체도 떼어버려야 됩니다. 가정 정착입니다. 참부모경 135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안 이 휴호를 보시고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기원드리며 원로 지도자님들의 건강하심과 행복을 빌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